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익률 3자리 이상을 달성했다고. 반도체 기업 좋죠. 근데 내 피부에 투자하고 좋아지는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뭐 동남아시아 나라들도 FA50을 사고 있고 중남미, 유럽에도 사고 있다라는데 결국엔 그 나라들이 FA50 타다가 이게 소나타 그랜저보다는 좀 제네시스 타고 싶어. KF20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가격이나 이런 거 보면 그들 나라도 이제 도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무기를 도입할 때 이 약간 꼼수라고 해야 되나?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어요. 하이로 믹스 전략입니다. 하이로 믹스 전략이 단어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좀 아실 것 같은데 짐작 가는 게 있으세요? 속는 거예요? 송일호 기자 원래 영어 잘해요. 모르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전쟁이 날 때 그 옛날 영화를 보면 장수는 갑옷 좋은 거 입고 말 타고 밑에 쫄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하이급 클래스 무기야. 그다음 로우급 클래스 무기. 그러니까 비싸고 성능 좋은 무기. 그다음에 저렴하지만 많이 살 수 있는 무기를 섞어서 도입하는 전략이 일반적인 국방 획득 전략이에요. 네. 미국도 그런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필요한 수량인데 부족하니까. 그래서 FA50 같은 경우에 로우급 전략이라 해서 단순한 임무 아니면 덜 위험한 임무를 맡고 많은 수가 있고 KF21은 하이급이라 해가지고 이제 좀 성능이 좋은 그런 거라서 소수의 중요한 임무에 투입하게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사는 게 제일 효율적으로 사는 전략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 항공 그 전단 네. 같은 거 할 때도 사실은 F21 랩터 뜰 때 옆에 F16 떠요. 그것만 이제 뭐 6대 가지는 않고 예. 요거 2대에다가 F16 같은 거 옆에 뭐 4대 이렇게 같이 가기도 맞구나, 하고 맞구나. 그래서 믹스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은 4.5세대 이제 KF21을 좀 의미 있게 도입할 수 있는 나라들 후보군들도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최근에 갑자기 외신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그 국내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희망적인 전망을 희망으로를, 네. 난 거를 외신이 다 퍼갔는데 100% 거짓말은 아닙니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나라들 지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이렇게 있는데 네. 다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확정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언제 돼요? 올해 안에 될 수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단히 말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제가 말하기도 어렵고 저한테 이제 그 책임감 있게 이거 말씀해 주신 분도 거의 없어요. 다만 이 중에서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빠른 계약이 예상된다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인도네시아는 원래는 같이 개발하기로 했던 나라잖아요. 돈을 잘 안 내서 그렇지. 그 돈을 잘 안 내서 사실 살까 말까 의구심이 많기도 했는데 네. 최근에 나온 것 보면 이제 저희 구매 계획이 거의 확정된 것 같아. 그래서 구매할 때 협상의 마지막 단계는 이제 자금 조달 방안이거든요. 이걸 살 때 예산을 어떻게 들어오고 얼마나 지정할 것인가. 이 자금 조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가 되게 이제 좋은 나라긴 하나 KF21 그 개발비 떼먹는다 그래서 우리 밀떡들한테는 아주 감정이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수출을 한다고 해도 저것도 떼이면 어떡해. 그래서 우려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전략적인 가치가 높고 중요한 나라다 보니까 스스로 그들이 가치를 알고 있어서 이런 협상 전략을 많이 쓰고 무엇보다 인도네시아에 무기 파는 나라들이 다 대출을 해줘요. 자기 무기를 살려면 우리 은행에서 대출금 줄게.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인도네시아 말고 다른 데 팔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은 개발도상국의 무기 거래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불리한 조건으로 무기를 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뭐 F-35까지 사기는 좀 무리고 경제력으로 보나 F-16이 가장 또 현실적인 그 공격 대안이잖아요. 그쪽에서는. 네. 그럼 그거를 KF-21이 F-16짜리까지 이제 꿰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보면 이제 얼추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F-16은 결정적인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지 비용이 쌉니다. 5,000대 이상이 생산돼가지고 KF-21이 지금 한국군이 120대 정도 사거든요. 그 규모가 5,000대가 얼마 많은지 좀 짐작이 가는데 유지 비용이 싸고 그다음에 도입 비용도 KF-21보다 저렴한데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납기가 느리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F-16이요? 예.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F-16의 제작사는 그 앞서 말한 이 세계에서 제일 큰 방산회사 로키드 마틴입니다. 네. 로키드 마틴의 주력 전투기 제품은 F-35라고 있어요. 네. 이게 스텔스 전투기고 가격이 한 1,500억에서 2,000억 네. 굉장히 비싸거든요. F-16을 옛날에는 F-16이 주력 상품이었다가 지금은 라인을 한쪽에 치워가지고 구석에 나왔어요. 비싼 거 많이 팔라고. 아이폰 옛날 모델 같은 그런 아이폰 느낌이네요. 그래서 아이폰 프로 맥스 팔아야 되는데 네. 옛날 모델이 있는 거 SE 모델. 예, 그래서 돈이 없는 나라가 F-16을 살려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단위가 5년에서 7년 뭐 이러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양안 전쟁 이슈가 요새 핫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막 대만을 침공한다 이래서 미국이 대만군에 공급할 F-16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들이 납기를 받으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필리핀이 원래는 우리는 KF-21보다 더 싼 거를 사고 싶어 해서 F-16을 사줘 이렇게 했는데 납기가 너무 느리니까 KF-21로 갈아탔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은 반면에 이제 막 생산 라인이 끌어가지고 지금 개발 완료 단계라서 완전 새 공장 라인 생산 능력 매우 좋거든요. 아니 근데 아직 KF-21은 지금 시제품 네. 테스트 버전을 이제 막 만든 건데 네. 락히드 마틴의 F-16보다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어떻게 알죠? 기본적으로 생산 라인 숫자랑 납기 능력은 사실 공장 시설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라인이라고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생산하는 게 그 부품을 쌓아가면서 수제로 조립하는 게 라인이 KF-21은 지금 2개가 있고 F-16은 하나인데 하나라고 해도 또 이제 소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단종이 된 게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6년, 7년 걸린다는 게 농담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주문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미. 비슷한 걸로 미국 육군에 쓰는 로켓포도 주문하는 데는 많은데 주문이 밀려지니까 그 미국 쓰는 로켓포 주문은 그대로 놔두고 한국산 천무 로켓포를 사자. 이런 국가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이제 KF-21도 그것도 창원에서 만들어? 아닙니다. 사천에 있는 사천. 한국우주항공입니다. 그러면 그 사천에 있는 뭐 부지라든지 예. 공장 이런 거 대략 보면 네. 이제 앞으로 몇 대씩 찍어낼 수 있다라는 게 싹 나와요. 예, 정확한 거는 기밀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제 기밀이 아닌 것이 대한민국이 4년 동안 120대를 만들 거라고 했거든요. 이 수출 물량 말고 그냥 내수용으로. 내수용.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생각하고 하면 이제 1년에 20대 이상은 찍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생산량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국제시장에서는 그 F-35라는 그 비싼 거. 네네. 걔는 1년에 120대 정도 찍어낼 수 있는데 주문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못 찍고 있어요. 비싸서 잘 안 팔려서. 그 정도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KF-21을 1년에 20대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미 이제 갖췄다? 예, 최소한 20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 20대. 그럼 이 정도면은 내수까지 하고도 수출도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럼 몇 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아닙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 조금 민감한 내용이긴 한데 네. 제 그럼 와이스트릿에서만. 예. 요 어디까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냐면 이 수출 국가가 개발 완료돼서 주문을 하면 한국군과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시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국군과 동시 공급 대정보. 예전에 K2 전차 네. 내수용 먼저 폴란드에 보냈던 것처럼 네. 잠깐만요. 네. 그거는 요즘 수위 조절이 필요합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어떤 국가에서는 사실 한국군보다 먼저 살 수 있냐 물어본 것도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한국군 물량을 먼저 가져갈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수출 국가도 있는데 우리가 한국보다 먼저 사겠다. 아니, 그러니까 돈은 있다. 돈을 더 빨리 달라. 주면은 네. 아니 KF-21은 아직 뭐 냉정하게 말하면 100% 검증이 끝난 게 아닌데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제 조금 곤란하고 동시에 공급하는 식으로 이제 한국군 물량과 수출 물량이 동시에 생산될 수는 있다 정도는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의가 왔었다. 네. 한국보다 먼저 달라. 혹시 제일 빨리 배달하면 어디까지 될 수 있느냐? 2026년에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알뜰 배달 말고 한 집 배달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민감한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가 팩트나 이런 걸 정리를 어렵지만 그래도 수출이랑 내수를 같이 할 수 있다. 일단 그럼 KF-21은 어디까지 왔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6대죠. 네, 맞습니다. 테스트 버전, 네. 시제품. 네. 그거는 계속해서 날아다니고 뭐 몇천 시간 운행했네 뭐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개발 단계가. 개발이 전투기 비행기 개발이 끝나는 거는 기준은 소티라는 게 몇 소티를 채웠냐 이게 있는데 뭐냐면 설계를 하고 예산을 짤 때 이 비행기를 시험하려면 몇 번 비행을 해야겠다.
비행하는 횟수를 소티라고 합니다. 비행 그- 횟수요? 예. 네. 그런데 KF-21은 약 2,000번 정도의 비행이 필요하다, 시험 비행이. 이렇게 했고, 지금 현재 1,800번 이상. 그래서 올해 3월이면 2차적으로 끝납니다, 개발이. 2,000번의 소티를 채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출격 2,000번 하고 사고도 하나도 없고 테스트 다 완료한 거죠. 진짜 사고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정확히 물론- 말하면 인명사고라든가 파손사고가 없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은 없겠으나 추락을 했으면 뭐 대서특필이 됐을 네. 거고 뭔가 결함이라든지 그 운항 중에 뭐 문제가 느껴 이런 거는 또 자잘하게 이제 당연히 보고가 되니까 당연히 그런 문제를 거쳐서 개선이 돼서 100%가 되는 걸 텐데 우리한테는 잘 되는 소식만 들려가지고 잘 되는 소식이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조금만 잘못돼도 네. 이게 국책 사업이 개발비가 8조 들어가고 양산비가 12조 이상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다 뉴스에 나오고 그 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 때문에 사실 뭐 개발이 불안하다 뭐 안 된다 이랬는데 사실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그런 게 없고 그 개발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해결 가능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혀 엉뚱한 게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만 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 과정이 순탄한 비행기는 최근 30년간 KF-21이 처음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됐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이게 물론 이제 고등훈련기나 이런 거 우리나라가 만들어봤고 네. KF-16도 라이선스 이제 면허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조립해서 생산하고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4.5세대를 개발하는 거 이번이 처음이었잖아요. 뭔가 기존의 노하우들이 이렇게 쌓여서 그런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대한민국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두 번은 없다. 네, 이게 우리 개발 계획과 스펙을 그러니까 작전 요구 성능이라 해서 공군이 우리 이런 비행기를 만들어야 돼 그란 요구표를 보고 만들고 그걸 보고 제작회사가 설계를 하는데 네. 대한민국 전투기 4.5세대라는 것도 지금 그 은근히 넘어갔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투기를 할 때 전투기 기술 개발이 너무 빨라서 새로운 비행기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구형 비행기들을 모두 압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대 교체가 되었구나 라고 해서 1세대 전투기를 이길 수 있는 전투기가 나왔을 때 2세대 전투기 2세대 전투기를 이길 수 있는 전투기가 나왔을 때 3세대 전투기 지금 현재는 그게 5세대 전투기까지 나왔다. 근데 KF-21 4.5세대라는 건 제일 최신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왜 최신이 아니냐? 우리가 사고 없이 정확하게 빨리 만들고 실용화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성능을 어느 정도 현실적, 그러니까 구현 가능한 기술만 적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납기도 빠르게 되고 가격도 저렴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문제도 덜 생긴 거죠. 반면 이거는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제일 최고의 성능을 하고 미국은 전 세계에 없는 무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없는 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개발비도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나고 개발 기간도 늘어나고 만들다가 추락도 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미국이 먼저 따라갔던 길, 그리고 선진국이 먼저 따라갔던 길을 대부분 참고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KF-21 전투기 생긴 게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 할 수 있는 F-22 랩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 외국 사람들 카피냐 이런데 카피는 아니고 검증된 이론과 검증된 공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일 안정적인 디자인이 이렇게 하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네. 그리고 4.5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5.0까지는 0.5를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현실과 일종의 타협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그런 거 못한 나라들이 이제 사업이 엎어져가지고 망한 나라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너무 있는 넘사벽인 5세대로 네, 바로 네, 가겠다. 6세대 하겠다. 이거는 꿈이란 거죠. 그냥 꿈. 그렇지. 근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가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KF-21의 실전 배치는 언제부터 가능해요? 올해 말부터 되고 이제 올해 3월에 개발 종료 행사가 있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어떤 일이 했냐. 개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비행기는 개발이 끝난다고 다 가집니다. 이제 훈련을 할 사람들, 그 다음에 부대 건설, 그 다음에 운영을 위해서 이거를 무기를 장착 어떻게 하고 기름은 어떻게 넣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테스트하고 검증을 할 과정이 있는데 그걸 올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6년 말이면 실전 배치가 되고 네. 3월부터는 뭔가 출고 행사 같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처음 한 대를 이제 공군에다가 네. 지금 이제 그 정확한 수량은 회사에서 말하지 말라 해서 말을 안 하는데 라인이 꽉 찰 거예요. 예, 그 정도면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시제 1호기 말고도 1호기가 이제 4월 달에 나오는데 이제 계속 쭉쭉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 3년 안에 40대가 나올 것입니다. 근데 우선은 블록 1, 2, 3가 있습니다만 네. 블록 1은 공대 공
능력 중심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면은 KF-21이 나오더라도 공중에서 만날 수 있는 상대 전투기 중심으로 싸울 수 있는 파이터잖아요. 네. 공대지는 아직은 못하는 거예요. 블록 2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그 기다린 기간이 얼마냐? 1년이 채 안 됩니다. 아, 그 상대도 짧은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블록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자면 목표가 현실적인 걸 잡으려 보니까 요거까지 끝내면 너무 납기가 늦어져서 우리나라 군대가 쓰고 있는 구형 전투기들이 불안해서 이게 좀 그 조종사들의 그 안전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한 게 블록별 개발 관계. 그러니까 일단 구현 가능한 기능부터 먼저 넣고 차후에 추가로 가는 그 기능을 추가하자는 게 무장 통합입니다. 무장 통합이 뭐냐면 오락실에서 뭐 그 전투기 게임 같은 거 할 때 아무 뭐 미사일이 아닌 거 다 달아서 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전투기가 1000억짜리 전투기에 특정한 미사일을 달 때 드는 비용이 몇백억이에요. 왜냐면 미사일이나 무장은 그냥 달아가지고 쏘면 이게 따라가서 그 떨어져서 뭔가 기류가 이상해서 자기 비행기 다시 맞을 수도 있고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비행 시험이 필요해요. 이건 순수하게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전투기는 센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센서로 적이 어디 있는지 보고 야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무기한테 명령을 내리고 하는데 그 센서 소프트웨어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공중전 블록 1이라고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일단은 제일 핵심적인 적기랑 싸울 수 있는 능력부터 먼저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무기도 통합을 먼저 하고 지상을 공격하는 무기 같은 경우에는 공중전 무기는 두 종류만 두 개의 미사일과 한 개의 기관총만 있으면 돼요. 근데 지상 공격을 하려면 무기가 한 10종류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3개의 무기를 먼저 쓸 수 있도록 먼저 블록 1으로 완성하고 차후에 실전 생산은 이제 본문의 공급은 계속하고 그 와중에 후속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이 완료되면 기존의 공급한 물량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나중에 능력을 추가한다는 게 이 블록별 개념입니다. 그러면 블록 1으로 공대공 중심의 KF-21이 나왔는데 나중에 공대지 기술이 완성이 되면 이미 뭐 1호기, 3호기, 4호기 나와 있는 거에다가 공대지 능력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패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소프트웨어 패치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아니 왜 그 공대지 기술이 더 어려운 거예요? 요거는 앞서 말했던 그 숫자의 비밀이 무기 있습니다. 숫자요. 공대공 공중전을 할 때는 기관총,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요 3개의 무기가 쓰는데 지상은 표적이 뭐 배도 있고 탱크도 있고 건물도 있고 움직이는 것도 있고 지하에 있는 것도 있고 이게 다 맞는 무기를 만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코딩량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무기마다 생긴 게 더 천차만별이니까 요걸 떨궜을 때 이게 어디로 갈지 테스트한 테스트 비행 시간이 길어져요. 그렇게 해서 일단 구현 가능한 거는 공중전 먼저 그 다음에 공대지는 비행 시험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많이 걸리니까 요거는 순차적으로 하자. 이것도 어떻게 진행됐냐면 사람들이 하도 이제 주문이 많이 나가. 이거는 여기서 또 한번 말씀드린 건데 블록 1은 2026년에 개발 완료되고 블록 2는 2029년에 죄송합니다. 2028년 12월에 개발 완료되는 걸로 일정표를 짰어요. 근데 어떻게 짰냐면 제가 무기 종류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블록 1이 끝나고 2028년 12월이 되면 여 종류의 무기를 한 번에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순차 업그레이드로 바꿨어요. 그래서 10종을 네, 하나씩. 개발이 완료되는 무기부터 통합이 완료된 무기부터 2027년 초부터 이제 업데이트해서 그래서 공대지 임무를 원래는 2018년이 돼서 KF-21을 할 수 있는데 1년 땡겨서 2027년부터 하는 거예요. 대신에 만드는 양은 똑같고 업데이트를 시점을 한 번에 팍 올리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되면 업데이트하고 그러니까 왜 그 공대지 블록 2 개발 시점이 1년 당겨졌다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 가는가 했더니 10가지 한꺼번에가 아니라 하나씩. 맞습니다. 우리가 왜 게임 같은 거 패치 이렇게 업데이트 될 때 한꺼번에 10개 새로운 아이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씩 아이템들이 이렇게 다운로드 받듯이. 그게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된 게 수출 고객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되는 거 한두 개부터 붙여주세요 이렇게요? 급하게 필요한 거. 그렇죠. 거꾸로 근데 그게 어딘지는 김민석 기자님이 말씀해 주실 순 없다. 근데 또 확실히 뭐라 합니다. 관심이 높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언제 빨리 받을 수 있을까? 네, 여기 있습니다. 그 외 공대공 미사일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사인도가 있는가요? 네, 맞습니다. 그 방울뱅이 네, 이름? 맞습니다. 공대지가 타우러스? 이게 독일? 산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KF-21은 이제 국산이니까
결국은 무기 체계도 국산을 달아야 되는데 네. 어디까지 와 있어요? 요거는 딱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KF-21을 처음에 개발할 때 지금 같은 분위기 절대 아니었고요. 아니, 무슨 비행기를 8조 원이나 들여서 개발하냐. 네. 돈 아깝다. 만들지 마라. 맞아요.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국책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공사업 할 때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KF-21은 10번 떨어졌습니다. 진짜요? 11수. 네. 11수? 네. 와. 거의 약간 과장을 하면 10번인데 거의 진짜 두 자릿수 가깝게 사타에서 떨어졌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전략적으로 이런 걸 가져야 된다 해서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실수를 한 게 뭐냐. 비용대 성능비, BD, 철도를 놓고 하면 우리 그렇죠. 이런 경제성 평가를 하잖아요. 네. 원래는 국산 전투기를 만들 때 국산 무장도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면 사업 타당성 통과를 못하니까 국산 무장을 딱 한 종류만 개발하는 걸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다 수입하기로 했어요. 아하. 그래서 공대공, 공대지 무장 거의 이제 다 수입해서 오고 공대지 무장 중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한국판 타우러스 미사일을 이제 국산 개발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타우러스 미사일이라는 게 뭐냐면 영화 강철비의 엔딩에서 북한 지휘부를 파괴할 때 쓰는데 나오는데 지하에 있는 지휘소를 파괴할 수 있는 지하 관통 순항 미사일이에요. 벙커버스터. 네,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주 정밀하게 500km 이상 갈 수 있는데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격도 비싸고 국산화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철룡이라 불리고 있는 공대지 미사일이 블록체에 통합될 거고 만들다 보니까 뭐가 터졌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지금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 이제 KF-21이 쓰는 공대공 미사일은 AIM-2000 독일산 미사일인데 이게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의 그 드론이라든가 미사일을 요격할 때 이 미사일을 써서 주문량이 다 거기로 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는 이제 미사일을 사다 쓰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생산량이 모자라니까 국산 무기가 없는 게 너무 아쉽게 된 거죠. 어차피 외사는 주문해봐야 오래 걸린다. 국산 만들자. 예, 근데 진작 시작했으면 좋았을 건데 예산이 너무 비싸다 해서 지금 현재 공대지 미사일 하나만 국산화가 돼 있고 공개만.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나머지 이제 대여섯 종류 이거는 올해부터 연구가 시작돼가지고 2030년대 중반에서야 완벽한 국산화가 됩니다. 과연 10년 기다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출발이 늦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결국엔 사업 타당성 예. 통과를 먼저 하려고. 예, 처음부터 이걸 모든 걸 다 국산으로 가서 만들려니까 비싸서 이 무장 만드는데 개발비 토탈 한 6, 7천억 정도 들거든요. 한 종류. 아니요, 여러 종류 다 합해서. 예. 그럼 전체 다 국산화를 하는 시점은 그러면은 몇 년도 정도 되는 거예요? 요게 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비행기 이야기했고 미사일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엔진입니다. 그 핵심이죠, 또. 올해 시작된 게 이제 항공기용 첨단 엔진 국산화 사업이라는 게 시작되는데 KF-21에 들어갈 수 있는 엔진을 국산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개발비가 3.6조 원이고 2040년에 끝납니다. 와. 놀리네. 그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하는. 아직 이 국책 연구 사업이라서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를 하고요. 이게 주도를 누가 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엔 좀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국방과학연구소, 그다음에 우리 관청까지 합치 원팀이 다 돼야 됩니다. 그렇죠. 요것도 약간 민감한 건데 그래서 이 엔진 국산화도 사실은 처음부터 같이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은데 우리가 엔진을 만들어 본 것도 없고 전투기를 만들어 본 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순차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완벽한 국산화가 되기까지 2040년까지 2040년. 네. 완벽한 국산화는 2040년. 네, 그러면 무장 엔진까지 다 국산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까 F-16 네. 50년째 날아다니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2040년 되면 그때 되면 이제 KF-21이 약간 이제 1000년 정도 된 세대에 있어요. 네, 대충 2060년까지 KF-21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60년. 30년. 네, 그 국산, 그러니까 한국형 타우러스, 예. 현룡이라는 거 LH 넥슨에서 이것도 개발하는 거. 요것도 이제 LIG 넥슨이 최종 생산 공장은 LIG 넥슨이 딱 이렇게 출고를 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탄두는 또 한화에서 만들고 엔진은 거기 들어가는 엔진 또 한화에서 만들고 설계는 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순항 미사일인데도 엔진이 들어가요? 미사일이? 이 순항 미사일이라는 거는 영어로 크루즈 미사일 들어가는데 크루즈란 뜻이
탄도 미사일이 아니고 그 비행기처럼 날아간다. 그래서 제트 엔진이 들어갑니다. 타우러스에도 제트 엔진이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게 이렇게 딱 떨구면 지가 날개를 쭉 펼쳐가지고 쑥 날아가거든요. 네. 그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글라이더처럼 이렇게 슉 날아가는 건 줄 알았는데 거기도 제트 엔진이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지금 타우루스 국산하면서 그 엔진도 국산한 기술이 이제 나중에 되면 드론이라든가 이런 게 다 확산되고 있는 거죠. 오. 그러니까 저는 그 전까지 KF-21이 사실은 조금 반쪽짜리 아닌가. 이제 임무를 띄고 딱 날아갔는데 지상 무기도 한번 또 타격하고 해야 되는데 야 아직 나는 지상 공격은 못하니까 F-16, F-15, F-35 야 니들이 좀 갔다 와라.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기간이 있긴 있는데 그게 1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논란이 있냐면 그 공중전을 할 수 있는 미사일이 KF-21 수입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수입 물량이 너무 작다고 그 국회의원께서 문제 제기하셨는데 뭐 이게 뭔 소리냐면 야 KF-21 다 미사일을 수입한다는 수량을 보니까 뭐 비행기 한 대에 미사일 한 발 정도 달고 마는 거야 너무 숫자가 작지 않냐 이래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이제 국산 미사일이 있고 수입산 미사일이 있는데 국산 미사일은 개발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만 임시로 수입산 미사일을 다니기 때문에 수량을 줄여가지고 했는데 이게 마치 좀 와전돼서 KF-21 미사일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원래는 KF-21에 공대공 미사일 6발을 달아야 되는데 한 발밖에 못 단다 이런 식으로 좀 와전이 된 겁니다. 항상 이쪽 그 군사 방산 쪽은 와전이 많더라고. 와전이 많기 때문에 김민석 기자님의 역할도 또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오해를 좀 수정해 드리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블록 1, 블록 2, 블록 3까지. 그러니까 블록 1은 공대공, 블록 2가 공대지까지, 블록 3가 이제 스텔스화 되는 거라고. 그럼 이때부터 완벽한 5세대 전투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요거에 있어서는 이제 또 이게 오해하신 게 있는데 처음에 만들 때는 이제 KF-21을 블록 1, 2, 3로 해서 3는 F-35나 이제 미국산 전투기랑 똑같은 완벽한 스텔스로 가자. 이렇게 목표를 한 게 201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네. 이 목표를 세웠던 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블록 3를 어떤 사양을 만들어야 될지 올해나 내년 중에 결정이 될 것인데 아직 좀 연구 중인 게 있어요. 무슨 연구 중이냐면 2010년대에 없었는데 지금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어떤 기술일까? 어떤 기술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떤 기술일 것 같으세요? AI? 바로 맞추시네. 맞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2010년대 우리 블록 3를 생각했을 때는 AI라는 개념에 이런 것들이 그때도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중요하실지 생각을 못하고 KF-21 스텔스 기능 확장에 요게만 집중을 했다가 지금 현재 나오는 게 그 국방 쪽에서 AI가 이야기되는 거는 MUMT라고 합니다. MUMT라고 하는데 그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기계들이 완전히 딱 자율적으로 막 그 살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좀 곤란해요. 그래서 사람과 팀을 짜서 마치 이제 그 한 팀이 되는 것처럼 이제 무인 무기랑 사람이 타는 거랑 같이 팀을 짜는 걸 멈티라고 하는데 일단 그 기능을 추가하는 게 확실하고 그 과정에서 AI 기능이 이제 KF-21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의 확정이 된 상황. 그래서 이제 KF-21이 AI가 탑재된 무인기랑 같이 작전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KF-21에도 AI를 탑재를 해서 조종사를 도와주거나 전략적인 판단을 조언을 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조종사 일을 AI가 좀 분담해주고 요건 거의 확실하고 그리고 AI가 잘 된다면 이제 자율주행한 자동차에 뭐 라이다가 들어야 될 것처럼 센서는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하는 건데 스텔스 요게 아직은 고민입니다. 스텔스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아니면 뭐 적에는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레이더로 쏴거나 아니면 카메라로 보는데 이게 전투기로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가까이 가서 이제 탐지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양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재를 소재를 특성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가성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KF-21을 지금 완벽한 스텔스를 바꾸는 게 이제 돈이 될지 수출될지 요게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인공지능과 이런 기능 그러니까 드론 기능 중심으로 이제 진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드론과 스텔스 기능 같이 진화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같이 스텔스 기능과 드론 기능이 같이 들어가면 가격은 더 비싸지겠죠. 요게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연구 중이다 정도가 맞는 말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스텔스 기능 넣어서 F-35랑 동급 그러니까 미국산 전투기랑 동급 성능을 하는 거 만들 수 있어요.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가격도 비싸지고 가격 올라가겠죠. 유비용도 비싸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출격 준비 시간이 좀 길어져요. 스텔스기가요. 예. 예,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딴 데서는 잘 이런 것까지는 좀 안 한 디테일한 건데 자, 비행기가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뜨기 위해서는 그 기름도 채워야 놔야 되고, 안에 있는 기계도 켜야 되고, 무기도 장착해야 되고. 근데 스텔스기 특징이 뭐냐? 스텔스기는 생긴 거 보면 다 매끈하게 생겼어요. 내부 무장. 예, 예, 역시 이제 대표님은 잘 아시는데, 내부 뭐요? 내부에다 무장. 그러니까 미사일 같은 거 밖에 날개 밑에 달려 있는 걸 다 안쪽으로 집어넣는 아, 거예요. 몰래 하려고 밖에서 밖에 보기로. 피 안 나가. 레이더 네. 파가 난반사를 하지 않으려면 표면이 매끄러워야 됩니다. 아, 그래서 매끈매끈해. 뭔가 네. 주렁주렁이 달리면 어. 스텔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KF-21 내부에 공간 비워 나가서 무기나 폭탄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일종의 웨폰 베이라는 창을 만드는데 요거가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이 폭탄이 뭐 몇백 킬로 하고 1톤도 넘지 않겠으니까 이거 싣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이 공정상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텔스기가 되면 적한테 이제 공중전에서 우위가 되고 잘 들키지 않는 대신에 하루에 10번 왔다 갔다 할 거를 한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군이 궁리 중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B2 폭격기나 이런 거 다 스텔스긴 합니다만 F-117도 그렇고 어쩌다 한 번 가는 거고 한나절 12시간 이제 몰래 비행하고서 한두 발 떨어뜨리고 거기 때문에 부정 시간 오래 걸려도 괜찮겠으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북한이 뭐 어떻게 뭐 비행기 넘어오고 있는데 빨리 해가지고 가. 뭐 한 몇 시간 동안 기다려봐봐 우리 아직 무기에 들치워서 이러고 있으면 또 안 되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북한과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중전 출격 몇 번 해야 되나 뭐 그런데 3일 만에 한 1000번 이상 출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많이 출격을 해야 되거든요. 표적도 몇천 개 있어가지고 그래서 스텔스 기능 좋은데 이게 돈이 되는가?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한때 어느 정도 이익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거 조금 연구를 해봐야겠는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실성을 좀 따져봐야 네, 되네요. 뭘 취하고 뭘 버릴지를. 근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블록3로 갈 때 북한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아까 동남아 고객들, 수출. 예. 중남미 고객들, 유럽 고객들이 그런 KF-21의 스텔스 기능을 또 얼마나 선호할 것인가 이것도 다 봐야 되는 거네요. 요것도 이게 여기서만 또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 회사 그 국가마다 사정이 다 달라서 요구사항을 하나 맞추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수출 측면에서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그게 필요 없으니까 싸고 많이 이제 폭탄을 배달할 수 있고 빨리 더 자주 배달할 수 있고 이런 거 선호하는 국가도 있고 다른 나라들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스텔스기를 못 사니까 내가 한국산이라도 스텔스기를 사겠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짜장면이야, 짬뽕이야, 통일해 이런 건 참 편한데. 일단은 그래도 만들어 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면 어떻게 하면 일단 만들어 놓고 수출국 사양에 따라서 이제 그걸 맞춰가는 게 취사 선택해 주고. 예, 그 FA50 옵션 스택하는 거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것처럼 하는 게 좋은데 그 업체 입장에서는 개발비가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개발비 예, 예. 비용이 막 몇천억 원 드니까 그래서 이게 확실한 수요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이 선택하기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2030년대 스텔스화까지 했어. KF-21을 개발해놨어. 그러면 또 그때의 또 다른 경쟁기들이라 가성비는 어떠한가, 성능은 어떤가 계속 또 그때도 또 경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세대 이야기 제가 잠깐 했을 때 5세대 전투기가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6세대 전투기가 하나 두 개씩 나오고 예. 있어가지고 10년 내에 6세대 전투기가 나오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까? 요게 대해서 아직 결정은 안 됐고 막 그 논의, 연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6세 되면 또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겠어요? 그럼 대충 한 대에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그럼 KF-21의 3배에서 5배.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KF-21 팔리겠네. 네, 맞습니다. 그 AI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 스텔스 기능을 약간 포함할 정도의 뭔가 기술 개발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사실 그 피지컬 AI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AI가 하는 AI가 항공전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때 그 무인 항공기에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무인 항공기에 AI 넣을 때 생각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 단순 무식 그 개떼 전술입니다. 이 미국의 CCA 사업이라 해가지고 AI가 들어간 전투기를 아주 사양이 높고 아주 비싸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게 몇 대 떨어져도 우리가 손해가 안 가지고 대신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그렇게 숫자가 많은 이유는 이게 오락을 어디를 걸 해서 말씀한지 모르겠는데 오버워치나 이런 그 팀 짜서 롤 짜서 하면 각각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나누어 가지고 유기적으로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여러 대의 AI 전투기가 작전한 걸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려면 양이 많아야 되고 네. 대신에 비행기 자체 하나하나의 개별 성능은 그렇게 높지 않게 만들거든요. 아무래도 그 정도로 갈 것 같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캐리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본체만 격추 안 되면 되고 이게 이제 캐리어 이제 모선 말고 자선들 뭐 격추 되든 말든 일단 물량 투입한 거고. 예. 때를 못 말씀하신 걸 아주 잘 이야기했는데 KF-21에서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사업이 자체 연구 중인 거는 KF-21이 이쪽에 드론 항공모함이 돼가지고 KF-21에 드론을 실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어요. KF-21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예, 그래서 소형 드론을 KF-21에다가 장착해서 작전구역 가기 전에는 싣고 갔다가 이제 적이 나타났다 싶으면 여기서 내려주고. 내려가지고 드론을 시켜서 KF-21과 합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멈티? 네, 약간 이게 이제 그 비슷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운데서는 사람이 딱 혼자서 가고 있고 네. 전투기 조종사 혼자서 옆에서 드론 한 10대 네. 쭉 같이 가고 있고 멋지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또 다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또 그때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공대지 미사일 그다음에 엔진도 네, 당연하고 네. 이것도 거의 뭐 마하 1.8 네, 맞습니다. 수준까지 또 가야 되는 거고 갈 길이 머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8조 원 이상의 개발비가 들어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10년간 또 그 정도의 개발비는 투입하면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0년간 8조를 더 투입하면. 네. 좀 많긴 하다. 예, 그래서 이제 10년간. 저는 주로 하는 게 요게 다 돈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벌 수 있다. 예, 저는 KF-21 관련해서 이제 자료 수집은 2004년부터 했고요. 제가 제 이름으로 처음 KF-22 기사를 쓴 게 거의 한 10년? 그러니까 지금 연수로 지금 10년 그렇게 되죠. 근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됐잖아요. 네. 그때도 사실 KF-22 가야 된다. 그 개발비를 투자한 게 다 우리나라 국방의 결실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지지를 하려고 제가 아무래도 취재를 했는데, 네, 앞으로 저 남은 여생도 비슷합니다. 그죠? 근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작년도로 재작년에도 그 방산저지에 가서 KF-21을 또 보고 눈물 흘리신 분들도 많아요. 왜요? 감격해서 저는 피땀 눈물이 나요. 저는 사실 가면 자동으로 눈물이 나옵니다. 그 실물 보면 공장 가서 이게 그 이제 꼭 밀떡은 아니더라도 저는 밀떡, 자부심 장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떡볶이 밀떡 생각했어요, 사실. 미치겠다. 네. 그 쌀떡으로 합시다. 네. 근데 이게 얼마 안 남은 게 3월에 네, 개발 종료를 할 것 같습니다. 개발 종료하고 1호기를 네. 공군에게 인도하고 네, 출고식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어디서 하죠? 사천에서 네, 사천에서 합니다. 당연히 다녀오시네. 뭐 회사가 초청해주면 갈 수 있겠죠. 한국항공우주. 예, 우리 쪽 YST에서 안 불러주나? 그러니까 제가 한번 다 담당자들한테 꼭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그 즈음에 한번 더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서 또 KF-21 또 업데이트 버전으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다행입니다. 전 세계를 다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맞습니다. 에비에이션 웨이크. 네. 김민석.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